예, 안녕하십니까. 2부 이제 연속해서 남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남북협력진흥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나머지 실제 융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협력진흥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에 대한 융합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약간 이거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부에 이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ABCD, 교육 인프라가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 ABCD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DRD 연동이라든지 AI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물론 너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긴 한데 이런 것들에 ABCD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그 위에 교육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죠. 전체적인 학생 정보라든지 선생님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실질적인 엔드 유저가 쓰는 것들은 좀 초개인화된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DID에 대한 인증 서비스, 그리고 교육 네트워크, AI 학생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 선생님,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엑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육부와 얘기 나왔는데, 이걸 약간 남북협력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협력할 때도 여기서 교육을 물류나 데이터로 바꾸면 이제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메인 자체가 아까 데이터가 익스체인지되는 모든 영역에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증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화된 서비스가 있죠. 일면 이 물류에 대한, 여기선 교육에 대한, 이 학생을 데이터를 보니 이 학생은 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토익 AI를 쓰는 것도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개인에 대한 학생, 선생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학생한테 뭔가 인센티브, 포인트를 주는 거죠. 거기서 잘 했을 때는 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무크라든지 우리 교육 컨텐츠 자체가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다른 쪽에 있는 무크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교육기관, 학생, 타기관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빅피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 서비스 플랫폼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북 협력할 때도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로만 아니라 이렇게 ABCD로 연결됐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특히 교육이 잘 안 변하죠. 저희도, 제가 A를 3명이나 키워서 저도 교육에 관심이 참 많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이나 이제 업체분들, 이렇게 좀 공공기관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소통했을 때 이 교육에 대한 통합 플랫폼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연결되는 부분. 저희도 지금 온라인 강의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또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잘 법적인 게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수강세를 내기도 하고, 거기서 포인트로 실질적으로 학생들, 선생님한테도 내가 좋은 문제를 냈을 때 거기는 보상을 주는 체계가 이렇게 좀 약간 해외는 많이 좀 심리스하게 잘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주자라든지, 사실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스마트 시티에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이쪽 단지의 데이터가 옆에 있는 단지가 서로 교환이 안 돼요. 사실은 옆에 있는 단지가 어떻게 주차가 되어 있는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 법적인 체계 때문에 잘 연결되고 융합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브릿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블록체인 시큐리티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이런, 자율주행차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안에, 지금은 이게 저희가 속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까? 나중에 프로세스가 복잡하죠. 카메라에 찍고, 나중에 저한테 청구서가 날라오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갖고 찍혔을 때 바로 결제가 된다든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 홈, 모빌리티, 가버넌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시큐리티 시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것들이 확대가 되면, 지금은 남한에서는 현재는 부산이라든지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자율주행차라든지 IoT 연결되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좀
현재는 시범 사업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도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되겠죠. 같이 연결되는 현재 데이터가 많이 없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옵티마이션 될 수 있어 라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 홈, 모빌리티에서 가버넌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시큐리티가 한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융합에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콜드체인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AI 블록체인 융합인데요. 뭐 소매업체, 도매업체, 물류업체 이렇게 됐을 때 의약품, 콜드체인이죠. 거기서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백신이 온도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도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걸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고 만약에 온도가 잘 안 지켰을 땐 바로 워닝이 가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도 백신 이제 들어왔는데 온도 때문에 그 물류 체계에서 사실은 이제 남북 협력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쨌든 신선한 콜드체인이라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심리학상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AI 블록체인 융합에서 글로벌리, 그러니까 AI의 블록체인 오픈소스 그리고 이렇게 추론하는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치 AI라든지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블록체인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면 IBM의, 제가 IBM 출신 IBM 갖고 온 건 아닌데, IBM이라든지 아마존, MS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 레이어이죠. 그 위에 블록체인 OS라고 해서 여기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퍼블릭 체인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처럼 이건 IBM이 만들어서 이제 도네이션 했습니다. 리눅스 재단에 도네이션 했는데, 마치 블록체인 운영체제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약간 기업형 퍼미션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대표적인 퍼미션드 기업형 블록체인이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설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저도 이거 설치하려고 무크에서 밤새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설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바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서비스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설치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오퍼레이터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뭐 IoT라든지 여기 보면 API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남북 협력을 했을 때 이런 플랫폼을 했을 때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물론 이제 북한도 클라우드를 쓰는 것도 약간 이제 네트워크 고려사항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저희가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 OS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또 재밌는 거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또 이더리움이 또 컨버전스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IBM뿐만 아니라 AWS, MS Azure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바스라든지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렇게 그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융합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과 통신을 모두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AI를 비행기를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 같은. 그래서 블록체인의 블랙박스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AI의 블록체인 융합 방향은 두 가지죠. 이게 타이트하냐, 루즈하냐. 특히 이제 남북 협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아직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루즈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성격이 바뀌고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의 기간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프로토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하시면서 남북 협력할 때 이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약간 AI 민주화 써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남북 협력 관점에서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한쪽은 기술이 너무 앞서져 있고 북한은 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잘 쌓았을 때는 향후에는 통일이 되는 그때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갖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 블록체인의 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교육에 대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앞에 좀 시간 썼던 부분은 남북 교육 진흥 방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감을 갖고 이걸 보셔야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앞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경협에서 이제 크립토 경제 적용 예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이제 자문을 좀 일부를 했어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자료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협력재단에서 왔는데 뭐 전체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10대 과제 이게 아직은 구체화된 안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하나의 예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뭐 경제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크립토랜드를 조성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사실은 크립토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의외로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트가 이제 해킹당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북한의 소유행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일부 있고 약간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없진 않은데 일단 저희가 양지를 끌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한 경제 활동 구역을 크립토랜드라는 조성 사업을 해서 제반 사업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발전. 그러니까 지금 발전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원전 이슈나 뭐 에너지 뭐 아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글로벌리로 확산이 될 텐데 북한에서 워낙 좀 화력 발전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바이오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어차피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생산 기지를 조성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공장 우리나라는 워낙 또 굴지에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해보자 하는 것도고요. 네 번째는 이제 축산에 대한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가공이라든지 거기서 제품 생산 지역을 병행해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루즈 등 관광 사업이죠.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대한 관광자는 활성화. 이건 사실은 뭐 전에 이제 개성공단 이후로 금강선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뭐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사업, 그러니까 공동 생산으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의료,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죠. 약초 생산 공장을 해서 고부가치 하는 것들을 조성해보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 안전 진단, 유지 관리, 주요 광물 지역에 대한 지질 자료 기재를 해서 SOC에 대한 산업자원 활동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관광 및 투자 지역에 대한 복합 경제에 대한 체계. 사실은 이것들은 뭐 너무 남북이 워낙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화폐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크립토를 했을 때 전자화폐를 해서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열 번째는 관련 조림, 뭐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 예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크립토 경제, 아까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에서 하나하나가 다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어떤 이런 경제에 대한 적용 예시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재단이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세 가지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임 시프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의 적용 예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시가 있다는 게 앞에서 블록체인이나 AI 데이터 기술이 인프라는 있고 사실 북한도 이런 인프라가 좀 일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예시가 있고요. 이렇게 크립토 재단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세 가지 파라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의 파라다임 시프트예요. 그래서 신뢰 경험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메커니즘. 이게 트러스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은 남북은 서로 신뢰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으로 잘 같이 투명성이 있으면 트러스트리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신용의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 이거 사실은
이미 블록체인에서는 이미 글로벌리 좀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없이 지금 약간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도 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코드 자체가 은행이 되고 코드가 보험회사가 되는 이런 좀 약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은행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죠. 저희가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금융결제원도 있고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행이 서로 송금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왔고요.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슈퍼 서비스, 슈퍼앱의 시대가 됩니다. 한 앱에서 은행 계좌, 보험 계좌, 비트코인 이런 같은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CBDC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앱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블록체인 플러스 기존 금융을 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첫 번째가 트러스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시프로폴 이코노미인데요. 공유 경제입니다. 그래서 나눔 경제에서 호의 상생 생태가 돼서 누림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안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공유 경제가 아니야 플랫폼인 거죠. 근데 그것은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한테 보상이 안 오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탈중앙화돼서 공유 경제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누림의 경제, 레시프로펄 이코노미라고 하는 공유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생이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도 같이 누림의 경제로 할 수 있는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기술의 혁신을 위해서 이런 누림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체인입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중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 탄생이다. 아까 지금 블록체인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는 제가 시키지 않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있는 친구들과 같이 소통도 하면서 직접 피어투피어 클라우드 베이스 체인. 그러니까 아직 로블록스나 이제 재밌는 현재는 메타버스 자체가 현재는 중앙화된 메타버스이긴 하지만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블록체인 연결될 것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 체인에서 대중이 적극 참여하는 그래서 아까 프로토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남북 협력 부분도 국가와 국가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중이 적극 참여해서 이끌어지는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처럼 프로토콜 남북 협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연결하는 거는 국가 남북이 할 수밖에 없지만 참여하는 대중이 적극 참여해서 그것들을 더 활성화되고 실제 액티비티가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이런 일종의 여기 클라우드 베이스 체인으로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 탄생 이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이런 인프라의 역할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체인 그러니까 연결되는 저도 이제 피어투피어라고 표현됐을 때 이런 네트워크와 컴퓨팅 파워와 나중에는 스토리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여러분들이 그냥 토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데이터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중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메커니즘, 레시프로펄 에코시스템, 클라우드 베이스 시스템 이런 체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단이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옛날 이렇게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탈중앙화 다오처럼 마치 이제 일종의 남북 협력 다오라고 할까요? 이런 것처럼 트러스트 메커니즘, 레시프로 에코시스템, 클라우드 베이스 체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힘을 합쳐 사실은 이런 교육을 받는 목적도 여기 교육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ABCD 관점에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남북 협력에 대한 부분을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거냐 그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트러스트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사실은 무역 거래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퍼레저를 베이스로 해서 머스크라든지 R3 코다
그래서 뭐 마르코폴로라든지 이미 글로벌리는, 왜냐면 무역은 되게 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입인은 수출인의 관세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글로벌리는 많은 크로스보더 하죠. 이해관계자 많고 실제 수입인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무역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 트러스트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기존 시스템이다. 트러스트 메커니즘에는 공급처, 수요처가 있었죠. 그래서 공급처 거래은행, 수요처 거래은행에서 실제 LC를 개설하고 결제 대금을 송금하죠. 그래서 수요처가 이제 대금 결제를 하죠. 수요처 거래은행이 있고 공급처 거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거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선적 서류를 송부하고 이것들이 실제 LC, 이 프로세스가 다 현재는 페이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도. 근데 많은 것이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선 트러스트 메커니즘이었다면 트러스트 메커니즘에서는 이렇게 아까 전체 재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이 있다고 하면 공급처, 수요처에서 이런 이제 홀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피어2 보증이 되고 실제 여기서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선결제가 되고 대금 결제가 되고 제품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보유자 홀더로 표현됐는데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자간 피어2 보증이 되고 선결제를 하고 중간에 이제 재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일종의 노드가 되는 거죠. 각각 수요처, 크립토 재단, 공급처가 재단 노드가 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스마트한 신용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면 다자간 보증이 된 상태에서는 신용증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트러스트 메커니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레시프로팔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공유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실제 기존 시스템은 컴pen세이션 에코시스템이죠. 전체 코인 구매를 하고 코인 보상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 이제 흔히 토큰에서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레시프로블 에스코에서는 개런티를 하죠. 전체 제니스 블록에서부터 전체 재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예입니다. 노스코리아 재단이 예가 됐는데 전체 개런티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코인 투자나 배당 수익이라든지 프레트 혜택 이 조체가 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같이 관련된 전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서 개인은 기업이 거기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프레트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이 레시프로펄 에콘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이 클라우드 베이스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 참여자들이 직접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일까 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공급처가 있고 중간에 재단이 있죠. 대금 결제가 있고 아까 전체적인 플랫폼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제니스 블록처럼 신용 공유 보증 참여 보팅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요즘 말하는 탈중앙화된 다오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여기 관련돼서 공급처에서는 계약 보증 이행에 참여를 해서 개런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용장의 담보에 대한 선급제라고 이제 중간에 스테이크홀더가 공급처, 수요처, 그리고 재단, 플랫폼, 제니시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아까 무역금융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은 이거는 현재는 이제 하이퍼레저 쓰고 있는 머스크에서 쓰고 있는 R3 코드에 쓰고 있는 마르코폴로 쓰고 있는 트레이드 렌즈라든지 이것도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자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게 재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적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재단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신뢰성이 있는 프로세스가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보면 아까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되는 스마트 LC, 그리고 디지털 자산인 코인,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워런트, 그리고 P2P에 대한 익스체인지 자체가 돼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실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죠. 되게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예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포함한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에 대한 이 융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해서 AI,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물론 북한의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넘어야 될 산이, 그러니까 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협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렇게 사실 블록체인이 그냥 여기서 약간 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앞에 물류 프로세스, 그렇죠? 교육 프로세스가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시도했던 프로세스들을 잘 담아서 블록체인으로 풀어서 그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상호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만 뭐 데이터베이스면 약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같이 공유될 수 있고, 남북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른 나라도 참여해서 이 프로세스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 영역이 있을 텐데 같이 다오처럼 남북 협력 다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이 교육을 통해서도 한번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부족하나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블록체인만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남북 협력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남북 협력 프로세스를 치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지금 아까 복합금융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앱에서 슈퍼 서비스, 기존 금융,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CBDC가 융합되는 시대가 됐는데, 남북 협력에 있어서 이렇게 좀 물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협력에 대한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로 올라올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났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미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좀 준비되어 있다. 블록체인도 여기는 주로 자산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데이터와 연결되는 체인, 데이터 체인, 체인 허브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뭐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게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여기 스마트 애쉬, 뭐 코인, 크립토 위드 워런트, 뭐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와 블록체인 있는 데이터를 같이 연결되고 융합되면 훨씬 더 남북 협력대에 대한 부분도 혁신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많은 말씀 드렸는데 아까 연결되어 융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협력조차도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융합 관점에서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ABCD 그리고 프로세스를 잘 담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아까 여러 가지 예가 있었죠. 물론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북한과 공감하면서 이런 북한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북한이 약간 혁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니드가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융합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혁신될 수가 있던 예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아까 남북협력 뭐 다오를 말씀드렸는데 탈중화 다오처럼 여기 아까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다오 그리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렇게 남북 협력할 수 있는 저희가 잘 풀을 했을 때 그 풀들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거기다 보상이라든지 거기서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데서 연결과 융합이 되는 이런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혹시 이해로 더 많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오프라인 강의 때 좀 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저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강의하는 중간에 Q&A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오프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